요게 한 3개월 이후에는 이제 인터넷상이나 핸드폰상에서 할 수 있게끔 이제 출시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엑셀로 만들어 놓은 거를 뭐 인터넷으로 변환하면 되니까요. 아마 다음 주 내로 계약하고 만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녹색인 부분만 넣으면 돼. 녹색인 부분. 그리고 주문 번호는 이제 각자 주문 번호 있잖아요. 그거를 넣으면 되고 그 번호가 파일명하고 위에 파일명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저장할 때 보시면 이렇게 파일명 보통 이제 그 이니셜로 해서 지금 다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넣는 거고 그럼 제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일주일 내에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 검색을 핸드폰 카메라 보호 필름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핸드폰 보호 필름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자, 그러면 이제 조회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를 못 발견한 거죠.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 걸 보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렸지만 스포 플러스 그다음에 카테고리 대중소 이렇게 쳤잖아요, 보통.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일단 아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키워드를 쓰는 것 같아요. 뭐 카메라 렌즈, 뭐 강화 유리 뭐 이렇게 키워드를 잡은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키워드를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걸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여기 좀 앉았을 때 대표님한테 설명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품을 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샘플링도 지금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주문한 날짜가 11월 12시 6월 11일 아닌데 날짜가 어딨죠? 혹시 조금만 키워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맞구나. 오늘 6월 11일입니다. 시차 네. 중국 시간이구나. 그래서 지금 샀는데 왜 12시지 하고 12시만 밥 먹으러 갔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는 거예요. 뭘 샀냐면 얘를 산 거예요. 저도 필요했었거든요. 필요해서 이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샘플링까지 다 한 거고 일단 뭐 이거는 찾는 거는 다 아시니까 일단 제가 여기까지 온 거부터 여기서 이제 들어가 보고 들어가고 이제 확인을 했죠. 이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고 뭐 알다시피 이제 F50 불렀어요. F50. 자, 그랬더니 3개월에 140명. 많이 산 거 아니죠? 네, 1주간 지금 111명이니까 대략 111 거기 가니까 한 400명 정도가 구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격대는 이 정도예요. 무료 배송에. 그럼 이제 이걸 보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다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는 핸드폰 카메라 필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가격은 9,900원. 그다음에 판매 시작일은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아이템 스카우트, 산다링크, 셀러라이프가 틀릴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좀 번거롭지만 저희는 일반 상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메인 상품을 거의 소싱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1년에 한 두세 개만 소싱해서 자리 잡아도 돈을 벌거든요. 왜냐면 예상 수익이 보통 뭐 한 300, 400 이상의 제품을 저희가 소싱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끝까지 가는 이렇게 무식한방 못 써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면 여기 앞에 가서 등록일자 이걸로 봐도 되긴 하거든요. 이걸로. 그래서 이게 25년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게 긴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아니죠.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몇 번 눌러야 되냐면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딱 100개씩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6,916이면 몇 번 클릭해야 되지? 네? 67번인가요? 맞죠? 거의 70번 가량 눌러야 돼요. 이제 3번 눌렀습니다. 좀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거의 이 사람이 처음 평균적으로 판매했던 거에 비해서 주문량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뒤로 가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네, 손가락에 지나도록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간다. 프로그램. 그래서 무료로 100발로. 견적 알아봤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시작가가 800. 부가세 별도. 근데 아마 추가되면 1000이나 1200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유튜브에 구독하고 인증글 남기면 뿌려주고. 그냥 뿌리려고. 자, 인평고 교육은 마감이 됐더라고요. 지난번에 정국 대통령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연락해보니까 마감 끝나고 지금 선별 작업하고 있어요. 다음 주 제가 연락이 또 없길래 다음 주 화요일날 가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음 주 화요일날 갑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신 게 아니에요? 네, 이번에 안 가요. 왜 떨어졌어요? 뭐 스토리에서 아니 신청했어요? 신청했어요? 아니야 그날까지였던가요? 다음 날까지였던가요? 교수님 가시고 나서 찾아요. 다음 날 10시 1시. URL 좀 던져줘요. 이거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봐요. 아, 은평구 홈페이지? 네네네. 보내준 거. 구청 홈페이지. 이 사람 보면은 지금 그 답글, 리뷰에 대한 답글을 잘 달았잖아요. 이거 진짜 잘 달아야 돼요. 이거 나중에 제가 이거를 개인 연단 때 말씀드린 대표님도 있고 어제 말씀 안 드린 대표님도 있죠. 리뷰에 대한 댓글 어떻게 다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표님입니다. 그거 안 들었죠. 리뷰에 대한 댓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안 달거나 아니면 달아도 꿋꿋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도 거의 못 보시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소중한 후기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소중한 후기 감사합니다. 항상 고객님 만족, 고객님 만족 똑같아요. 이러면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괜히 성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직원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님들이 보시기에 이 리뷰는 어떤 용도로 들었던 분들은 빼고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그러니까 리뷰에 대한 답글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질문이나 이런 걸 남겼으니까, 그렇죠? 또는 뭐 불만사항이라든가 또는 뭐 좋다라는 감정을 여기 남겼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보고 판매자는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답글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글의 성향이, 그렇죠? 어떤 거여야 하겠느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존의 리뷰를 단 사람을 향해서 대답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되면 이제 조심해요. 제가 생각하는 리뷰에 대한 이 답글은 그거예요. 이미 여기에 대한 나쁜 평을 단 사람은 들어와서 나에 대한 답글이 뭐가 달렸나 이거를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확인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대표님들이라면 여기다가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서 물건에 대한 평을 남겼어요. 평을 남겼다는 것은 반품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본 판매자는 거기다 뭐라고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파우치를 샀어. 근데 파우치는 막 냄새가 나요. 그리고 실밥도 이렇게 막 삐져나와 있어요. 그리고 잡고도 불편해.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쫙 써놨어요. 그렇다면 대표님들은 뭐라고 그냥 쓰셔야 돼요. 그렇게 된 원인과 네.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를 그 작성한 사람이 볼까요? 그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저희가 확실하게 이용하려면 그게 과연 그런 효용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님들은 만약에 그렇게 리뷰를 달았다면 내가 반품하기 좀 뭐해요. 그리고 그냥 하자니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를 별 하나 달고 썼어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답글이 걸렸는지 확인하시나요? 대표님들 경험치.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확인은 안 하고요. 네. 그냥 막 안 좋은 평을 일단 올리고 약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소소한 목소리 하시네.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뭐 리뷰를 확인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그 리뷰를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댓글을 안 달았으면은 이 상품 안 좋구나 하고 그냥 나갈 테고 보통 이거 볼 때는 별점 낮은 순으로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일단 댓글이 안 좋은 그 리뷰 올린 게 안 좋으면은 안 좋구나 하고 나가고 만약에 내가 진짜 성심성의껏 이렇게 댓글을 해서 고객 총상에 대해서 개선을 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준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거 조금 바뀔라나 하고 다시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판매자가 댓글을 달리면 그 구매한 사람한테 다 푸시가 가니까요. 네. 그래서 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 확률이 높다는 거. 또 다른 분요. 그 보면은 보통 대표님 말씀대로 후기를 보는 사람들은 좋은 글은 사실 뭐 다 판매자도 본인 상품이 좋다라고 써놨고 좋다는 건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나쁜 부분이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보면은 내가 그거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안 살 거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뭐 괜찮다라고 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점이 낮은 순으로 보통 돌려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걸로 제가 그러니까 기존 나와 있는 노멀로 나와 있는 걸 보진 않는다고요. 보통은 평점 안 좋은 걸 눌러봐요. 그러면 그 평점 안 좋은 거를 실제로 많이 보는 사람들은 미래에 구매 고객이 많이 와요. 그렇죠? 그냥 글 쓴 사람은 한 명이지만 구매를 한 사람 또는 판매자 근데 물건을 사러 들어온 사람은 여러 명이거든요. 여러 명 중에서 이제 구매자와 또는 그냥 나가는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좀 더 높이려면 이 리뷰 하나 달린 거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완벽한 물건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모르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다 어떤 평을 달아놨어요. 근데 충분히 뭐 망가질 수도 있는 거지. 또는 그것만 잘 고쳐주면 뭐 문제 없지 않나? 그래서 삼성도 에이스타가 끓이 많잖아요. 가보면 줄을 서 있어요. 되게 크고. 그 이유가 그 이후에 대처를 잘하니까 삼성은 믿고 살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좀 비싸도 에이스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 리뷰에 대한 오늘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리뷰에 대한 그 댓글은 결국 미래의 구매 고객에 대한 사실은 설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존의 그 제품에 대해서 평을 다루는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그 내용이 쓸 거니까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나쁘다 그러면 왜 그런 부분이 나쁜지에 대해서 일단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개선 조치라든가 그런 걸 써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이 교환 반품은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연락만 주시면은 바로 교환 반품 해드리겠다. 굳이 여기서 안 쓰셔도 된다. 네? 하여튼 내가 그 성심성의껏 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직 구매를 하지 않은 미래 구매 고객이 딱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믿고 살 수 있겠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써주면 가장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리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소비자, 미래의 구매자에 대한 나의 댓글입니다. 자, 이제 끝까지 왔어요. 아까 분명히 25년 1월이라고 했는데 날짜가 다르죠? 그죠? 날짜가 좀 달라요. 22년 12월. 그러니까 몇 년이 달라요? 2년이 다르죠. 왜냐면 아까 전에 네? 이게 왜 다른지는 아시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아시면 되니까. 보통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여기 봐도 몇 년이죠? 25년 1월달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나 펀더랭크나 이런 것도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밖에 있는 거에서 밖에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져가서 끌어당겨서 이 판매 수를 계산하게 되면 너무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제 리뷰수 처음에 있는 걸 추적해서 하면은 제대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거 어느 데이터를 끌어다 쓰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상품을 정지시켰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일정 시간 후에 등록을 하게 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잖아요. 시켰다가 그럼 다시 리셋됩니다. 아마 그게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재고 없어서 그랬든 아니면 페널티를 먹었든 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계속 판매하고 있으면 이게 꺼지진 않아요. 근데 얘를 중지를 시키거나 그러면 이게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다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페널티를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16% 같은 경우가 언제 나왔죠? 한 1년? 2년?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첫 리뷰 요 16%로 해서 22년도에 달렸잖아요. 네. 그럼 22년도에는 아이폰 16이 안 나왔을 텐데 이건 그러면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 상품을 계속 쓰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상품 페이지 재사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16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다시 세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상품을 죽였다가 다시 바꾸고 올려야만 재사용이 안 되는 거죠. 상세 페이지부터 그렇죠. 싹 다 바꿔가지고. 네, 이런 경우는 100% 재사용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24년 9월에 출시. 그렇죠.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옵션이 16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22년 1월에는 16이 안 나왔거든요. 그럼 이 상품 페이지 재사용으로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리셋을 해야 되는 거죠. 등록일을. 왜냐면 등록일 자체에 16으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리뷰는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그럼 반칙 아닌가요? 그래서 껐다 키는 거죠. 등록 일자가 그래서 바뀐 거예요. 계속 연속 소산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계속 연속 소산이 계속 판매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상품 페이지 재생이 되잖아요. 그때 팔고 있었던 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4나 15였겠죠. 그렇죠? 그러다 16이 나왔어요. 그럼 16을 당연히 16 판 사람, 그러니까 16 산 사람, 새 걸로 산 사람이 더 제품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니까 이런 액세서리들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4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16으로 노출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6으로 노출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름도 바꾸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바로 구매하게끔 옵션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바로 재사용에 걸리거든요. 여러분 대표님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중에 한 분이 톡톡에 연락하셔가지고 이거 첫 리뷰가 22년 12월에 상품 등록했고 그때 16이 아닌데 16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 재사용 아니에요?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려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게 등록일이 바뀌었고 다시 리셋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주겠죠. 그렇죠? 궁금한 게 저희가 일부러 신규 점수를 얻으려고 네. 맞춰가지고 막 후기 작업하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잠깐 내려버리면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신규 점수 다시 그렇죠. 삭제를 안 하고 그냥 잠깐 네. 썼다고 요 네. 저는 네이버 샀죠. 혹시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벌써 신고돼도 한참 전에 신고됐겠죠. 확인해보면 되죠. 근데 오늘 이걸 하나는 목적이 아니라 저게 네. 처음 진짜 분명히 여기서도 그런 트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지금 맞다니까요. 그 전엔 알고 있었거든요. 리셋되는 거. 근데 정확하게는 저도 몰라요. 뭐 며칠, 뭐 어떻게 이거는 몰라요.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껐다가 다시 키면은 리셋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등록이 최초의 등록이. 그 끈다라는 게 그냥 판매 중지로 네, 중지해 놓는 거예요. 정신으로 중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더 이상 팔지 않게끔 딱 묶어놓는 거죠. 전시 중지가 아니고 전시 중지는 일단 켜 있는 거예요. 전시 중지는 네이버에만 안 보이지 실제로 그 구매 페이지는 켜 있습니다. 그거 말고 완전히 정지를 시켜놓는 거예요. 뭐 이제 확인해 보면 되죠. 분명 어딘가에 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이거는 한 번만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상품 페이지 재사용도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내용인 거죠. 죽여놨다가 다시 카테고리만 상관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상이 나오면 계속 구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상 나오면 또 새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시 작업하고 번거롭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예 죽여놨다가 이제 새로 등록하는 것을 올려서 다시 리셋한 다음에 올리게 되면 리뷰를 끌고 가니까 보시면 득이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의 시작일이 아까 언제였죠? 22년 12월 15일 22년 12월 15일 14일 12월 14일 14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날짜가 11일이죠? 오늘 날짜 11일을 딴 거죠. 그리고 리뷰수가 6,913이잖아요. 6,916. 그러면 리뷰수를 6,916 하고 딴 거죠. 그 다음에 무료 배송일 때는 이게 지금 무료 배송이잖아요. 이 사람 받는 건가? 판매 시작이 오타가 네? 판매 시작이 오타라면서 날짜가 좀 어디가요? 판매 시작이 2022년 12. 오자가 아. 나와서 2000 아까 몇 년이었죠? 12년 15일 12월 15일 12월 15일. 오케이. 14일? 뭐 하루 차이니까 상관. 이거 지금 판매가가 지금 35,000원에서 9,900원으로 돼 있잖아요. 네. 요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할인을 지금 하는 거. 네. 그리고 50% 넘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할인율은 상관이 없고 실제로 그 할인 전 가격으로 판매한 이력이 있어야 돼요. 아 35,000원을 판매한 이력이 있으면 된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그걸로 소명하는 거. 아 원래 35,000원에 팔았었는데 실제 판매자. 그게 없으면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진행할게요. 그래서 날짜 넣고, 그 다음에 리뷰수 6,916개 넣고, 무료 배송이니까 이것도 금액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여기다 3,000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룰모델이니까 클릭해갖고 여기다 딱 넣어요. 그러면 알아보시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요만 넣어주면 돼요. 끝났고, 그 다음에
다음에 여기 갑니다. 제가 좀 전에 여기서 구매를 했어요. 이걸로는 안 사고 이걸로 샀어요. 비싼 거. 3위안짜리도 있었는데 7.8위안짜리가 있어요. 7.8위안. 7.8위안. 물론 가격 깎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첫 번째 있는 가격을 그냥 떴어요. 이 사람한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산 영수증을 클릭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말고 사이트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상태에서 여기는 진짜 렌즈만 전문으로 팔더라고요. 오, 상당히 괜찮아요. 다 있어요. 온갖 거. 삼성 거, 그다음에 뭐 아이폰. 사실 저희는 그게 이제 주니까 삼성하고 아이폰만 여기서 구매를 해도 다 이거만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연결 방식 여기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화번호하고 회사 이름하고 다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피해가지고 일단 그대로 넣어줘요. 그다음에 공장 이름도 카피해가지고 넣어줘요. 그러면 아까 핸드폰 보호 필름을 앞에서 넣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까지 쓸게요. 자, 그러면 주문 수량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서 이 사람이 한 달에 1368개 팔았다는 계산이 돼서 자동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 높이. 가로 해봐야 뭐 한 3cm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도 3cm. 높이는 사실 한 3mm 정도 되겠죠? 네. 이거 센치로만 계산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소는 좀 전에 이거서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가 복사해주면 돼요. 이제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 요 녹색인 부분만 딱 넣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 여기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메모 글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여기에 상품 이미지까지 같이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추한 다음에 상품 이미지도 지금 이미지만 제가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엑셀 데이터를 딱 넣어놓으면 첫 번째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남았는지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한 달에, 아니, 하루에 22개 평균적으로 판 거예요. 그리고 쿠팡은 그냥 등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7일에 아까 100몇 개였죠? 111개? 그럼 별로 하나 나눠볼까요? 7일에 111개면은 111 나누기 7 하면은 실제로 15개인데 기간을 쭉 늘려서 계산해 보면은 23개인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에 쫙 더 많이 풀렸다가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이폰 16 나왔을 때 이제 에지중지 하려고 이제 사서 많이 붙이고 지금은 이제 그냥 소소하게 어차피 이제 많이 썼으니까 그냥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처음에 핸드폰 바꿀 때 이제 쫙 바꿨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기에 따라서 커버 이런 것들을 바꾸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건당 이익은 택배비하고 상품 가격 빼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 팔았을 때 예상이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반 정도 예상하고, 왜냐면 전체 반을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반 정도 이제 내가 판매한다 그러면 여기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수익 가격은 그냥 한 130 정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 비용은 이 정도 들어가요. 이거는 하루 나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리뷰가 꽤 세겠죠. 23개를 여름간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한 달 예상 수익은 기존 업체의 반이니까 대략 한 290만 원 정도, 반 정도 뺏어온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30일 정산하면은 남는 거 판매이익 해서 한 일단 첫 달은 35만 원 마케팅 비용 빼고, 그냥 이제 마케팅 했으면 벌어들여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는 첫 달은 35만 원이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마케팅 리뷰가 세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끝. 그 다음에 이제 샘플 주문서나 주문 주문서도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대신 이미지를 넣는 방법을 몰라서 이미지는 그냥 제가 복사해갖고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리고
하시고 나머지 추이나 리뷰는 이렇게 잘라내기 써주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시다 보면은 이제 상품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분석, 그다음에 월 마진, 그리고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 그냥 기본적인 거는 다 분석이 요거만 들면 다 그냥 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이. 그 전에 계산하고 뭔가 찾고 다 계산해 봤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거죠. 끝입니다. 네. 그리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거는 좀 이따가 단체 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거 했어요. 이거 하니까 상품 개발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할 거는 기존에 있는 이제 저는 아이템 스코어나 이런 것들 안 써봤기 때문에 거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추적 관찰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1위부터 20위에 있는 사람을 추적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PC에서 나오는 순위, 그다음에 모바일로 나오는 순위, 그거 대비 판매량 이거를 이제 추적하면서 계속 몇 개씩 판매됐는지 이걸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그 새로운 업체도 그 몇 개 판매됐는지 지정으로 20위 안에만 들어오면 분석하게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매일매일 줄 수 있게끔. 그냥 그게 또 하나의 일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사실 상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면 전체 판에 내가 팔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한 전체 판세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혹시 있나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판단했거나 아이템 스카우트나 컬러 라이트나 이런 쪽에 그 기능들이 있나요? 그냥 아이템 스카우트는 제가 이렇게 검색하는 그 카테고리에서 1위 업체랑 2위 업체는 밑에 보이더라고요. 그 키워드를 쳤을 때 차량용 충전기 하면 제 링크랑 하면 무료 버전은 처음에 딱 순위 보여주고 밑에 거기서 판매 1위 이렇게 업체 보여주더라고요. 팔로잉 하면서 뭐가 이렇게 쭉 되고 그런 건 없어요? 데이터가 추적되면서 데이터가 추적되는지는 무료 버전 안 써서 제가 썼던 거는 무료 버전은 제가 원하는 키워드에 대한 그날 값은 나오는데 유료 버전에 특정 키워드에 추적 기능이 있다라고 있는데 네. 써보진 않았어요. 네, 잠깐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강북 청년 창업센터 그 교육이 지금 2번째 지났고 내일이 이제 3번째. 거기 이제 3번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들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창업하는 비율은 지금 18분이 딱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3-4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요즘 청년이 청년같이 좀 많아요. 보통 제 수업을 듣고 한 반은 창업하거든요. 지금까지 해보면 보통 이제 평균치보다 한 2배 이상 되는데 이분들은 조금 특이하신 분들이에요. 얘기는 들었거든요. 제가 어떤 분들인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이제 혼자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집 밖에 잘 안 나오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로 대부분 모았다고 얘기해요. 네? 수업이 더 맞을 것 진짜 같은데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성격이면 밖에 안 나갔죠. 그냥 뭘 할 의욕이 없는 맞아요. 의욕이 없는 친구. 어떻게 그 시청에 도전하는 분들과 근데 그러고 보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제 집에 있는 그런 친구보다는 조금 아직 덜인 거죠. 근데 이제 그쪽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는 계속 이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든지 이제 파업계에 남아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 일환에서 이제 이런 방 저런 방을 계속 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밖으로 계속 이제 나오게끔 이제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혹시 참가비 같은 것도 주나요? 아, 뭐 그 시에 시에 거요? 네. 이 교육은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무료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모아놓으면 리뷰하는데 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강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물건을 한두 개씩 올려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는 23분이 들었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가 물건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직 못 올려놓은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 샘플이 안 됐어요. 그 같이 갔던 분은 아시잖아요. 그분은 물건이 다음 주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제 저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그
그 수업도 같이 들으면서 그다음에 리뷰도 좀 같이 해보고 그래서 이제 팀워크를 맞춰놨잖아요. 근데 거기는 팀이 조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조별로 인원수가 좀 작아요. 6분, 7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그거를 이제 사업하는 분들만 이제 거기 조회는 하는 것도 나오고 안 하는 것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도와는 주는데 그러니까 인원수는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0명 정도는 이제 각자 조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이제 진짜 하는 사람들 위주의 그거는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실제 하는 사람들로 다시 그 지금 거기는 4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24명이라서 그걸 4개로 이렇게 조를 짜놨어요. 그래서 그분들 조를 아마 7월, 6월, 7월 사이에 다시 재편해서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원하신다면 같이 조인해서 뭐 리뷰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해도 뭐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가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추세를 보면 그 스마트 스토어 플러스 쪽이 훨씬 더 강세고 그 다음에 엔스토어 쪽 그쪽이 확실히 네이버에서 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결국은 이제 직접 네이버는 그전에 이제 직접 배송했잖아요. 쿠팡을 그룹으로 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의 배송은 웹배송에 넣거나 또는 이제 뭐 지금 쿠팡 그룹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 그 사이에 대표님들이 일들이 조금 시간이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입점물 그러니까 뭐 CJ, 뭐 올리브영, 뭐 그 외에 또 입점물 들어갈 만한 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교보 핫트렉스나 또 니스24 이런 데가 서점 사이트라고 알지만 거기도 기프트 샵들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여러 개의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쪽을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회원가입돼 있습니다. 왜냐면 학생 때부터 이미 책을 사려고 거기에 회원가입돼 있잖아요. 교보나 니스24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올라갔거든요. 회원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한 7, 8년 전, 7, 8년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점에 그 지금 서점 사이트 그 MD나 CM들의 성향도 오픈 마켓화돼 있어요. 그 말은 전에는 이제 뭐 입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해주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실적 위주. 그래서 뭐 가격 싸고 뭐그 기획전 뭐 하고 이런 거면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붙어서 그런 행사를 같이 진행해주고 하는 게 예전에 오픈마켓화 됐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그쪽에서 판매하면 꽤 괜찮은 판매량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공동 구매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오픈마켓 하면 뭐 공동 구매를 뭐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별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CM이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기획전을 준비할 때는 할인가 몇 프로 한다. 그리고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는 기본 들어가면 한 28%예요. 요즘에. 그러면 그 수수료 조율하는 거죠. 내가 10% 깎아서 뭐 10,000원짜리인데 내가 9,000원에 팔겠다. 그러면 그쪽도 수수료를 낮춰달라. 그럼 5% 내지는 또 10%를 낮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하나 좀 덧대서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독서대다 책갈피를 하나 더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획전을 쫙 하면 제가 가장 뭐 많이 팔았을 때는 한 번 기획전에 한 4,800개를 판 것 같아요. 한 번 기획전. 그래서 그런 그 입점몰을 왜냐면 저희는 이미 상품이 패키징화 돼 있어요. 박스에 바코드에 다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몰들에 들어가기가 최적화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또 거기서 뭔가를 변경시키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그걸 거쳐왔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시간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이제 입점몰 사이트에 입점시키고 그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면 뭐 폐쇄몰도 알아보고 입점시키는 게 가능 베스트고요. 그다음에 입점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입점몰 그 CM하고 미팅을 하고 계속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는 광고라는 게 없어요. 광고라는 게. 그냥 CM 만나서 다이렉트로 기획전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매출은. 그럼 뭐 말을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스토어에 저희는 이제 가격을 낮게 파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표님 걸로 치자면 손목보대로 칠게요. 손목보대를 뭐 네이버나 이런 쿠팡에서 지금 뭐 한 15,000원에 팔고 있다. 그러면 그쪽하고 그쪽 담당자하고 10% 할인이나 한 20% 할인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수수료가 28%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좀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덜 손해 보게끔 그 상태에서 이제 뭐죠? 기획전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상품 등록만으로는 절대 안 팔립니다. 그리고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리뷰수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리뷰를 거기는 작업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리뷰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눈에 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입점몰 들어가는 것도 이제 한번 저희가 해볼 만하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말이라고 했나요? 안 빼는 게 11월 말이면 몇 달 전에 주인장한테 얘기를 해? 한 달 전? 한 달 전? 2달 전? 3달 전이에요. 집주인한테 얘기해요. 보통 3개월 전에 얘기를 아마 계약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보통 제가 알기로 한 3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이제 방 빼야 되니까 3개월 전이면 11월이니까 10월, 9월. 그러면 지금이 6월달이니까 6월달 맞죠? 그러면 7, 8, 9. 한 2개월 있다가 이제 이거 해줘야 돼요. 방 뺀다고. 됐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남은 시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얼마 없어요. 그동안 자리를 잡아야 돼요. 뭐 그 이후에 여기서 다시 뭐 다른 데로 가고 그거는 별도고 일단 마무리는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뭐 여기서 있는 사람들 다시 결정해서 여기 1년 더 있겠다. 그럼 있으시면 돼요. 그것만 되시죠. 네. 그러면 일단 이제 하셔야 될 게 뭐가 여기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어느 정도 상품을 좀 붙여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일일이 저희끼리 리뷰 작업하는 것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 업체랑 저희가 지금 이제 마케팅을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하고 메인 제품들에 그걸 붙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상품이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늘면 거기에 또 붙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 이렇게 돌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리뷰 계속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리뷰 붙여주고 트래픽을 써줘야 되니까 그거를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는 아니잖아요. 그럼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 뭐 메인이 3개다 그러면 3개가 되는 거예요. 나 또한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로 보니까 제품이 뭐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카메라는 제가 이제 워낙 여러 개라 이게 지금 이 핸드폰 저기 있죠? 렌즈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커버했다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이제 분석해서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상품 하나 분석해주는데 3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10개 하면 5개는 괜찮은 제품을 찾아요. 이 제품은 괜찮지 않아요. 왜 괜찮지 않냐면 옵션이 겁나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코드는 이제 17이 나오면 그 17이 나왔을 때 다시 얘를 정지시키고 올릴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얘는 상품 페이지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대표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일단 알아보시면 같이 쉐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분명히 리셋은 되는데 그게 정확히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리셋 되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틀개골도 마찬가지고 차량용 충전기도 마찬가지고 24년이 나왔어요. 그러면 새로 등록해야 되는데 아니면 옵션 밑으로 빼거나 근데 신상이기 때문에 위로 빼야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업체들이 당연히 새로운 제품으로 위로 갖고 올라오면 나는 구형 모델이고 그 사람들 신형 모델 썸네일처럼 어떻게 빨리 안 되잖아요. 올라가게 되니까 지금 요거만 제가 정리해서 장착하게 되면은 이제 그 썸네일 바꾸고 신상으로 바꾸는 것도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죠? 식사는 했습니다. 예. 했어요? 여기 앉아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질문이 고생해 주셔서 계약서 하나가요? 계약서 네네네네네. 일단 마무리를 잘 되니까요. 아, 예. 네, 어땠어요? 그건 초청 좀 해주세요. 그 계약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혜택 받으신 분이 평가해 주시죠. 잘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땠어요? 뭐 잘 됐습니다. 워낙 또 잘 아시는 분도 해가지고 신속하게 됐어요. 저 아는 분 아니에요? 아니다. 그 오신 분 전혀 아는 분 아니고 아니, 뭐 계신 분. 네, 모르는 분인데 워낙 또 해보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문 물어보고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이렇게 해보시고 해서 또 추가로 저희가 500건인가요? 그 트래픽? 네네. 네, 그걸 500건도 더 말씀해서 500연대 1000건이죠. 네. 계약서상에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다 쓰겠어요 제가. 그럼 거기 트래픽 그 1,500인가 적혀 있는 게 그거예요? 1000건 아닌가요? 트래픽이 1,500인가 적혀 있는 1,500에 500을 더 주는 거예요. 아 500이 1000원이 안 된 게 아니고 1000이 1500던 건가? 천이 보지도 1,500이 않았어요. 된 거예요. 그 트래픽에 보면은 거기 이제 사항들 있잖아요. 제가 그만 딱 캡처해놨는데 그러니까 리뷰가 하루에 3건 같이 네. 그렇죠? 평일 기준. 평균 기준. 그리고 트래픽이 뭐 1,500. 네. 그럼 그 1,500이 한 달에 걸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왜 매일 한 매일 개씩. 매일 1,500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루에 한 번은 이제 채팅방으로 신청을 한 거고요. 한 번 신청할 때. 채팅방을 통해서 그러니까 각자 이제 채팅방이 있어요 운영방이. 거기를 좀 거기에 텍스트 메시지를 올려서 네. 그 트래픽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해주는 거고요. 내가 그렇죠. 원하는 상품과 내가 요청을 키워드를 했어요. 그걸 50에서 100타를 해줘요. 하루? 그 타수. 네 하루. 그 타수가 1,500타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500달 한 달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 달을 하든 그러니까 1년 안에 1년 동안 15번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냥 15일치 하시면 돼요. 15일치. 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네. 네.
아, 나는 또 그걸 한 달에 1,500탄을 넣는다고 아니,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그러면 제가 15개월에 1,500타니까 한 달에 그러면 15회, 그러니까 20회 정도 그럼 내가 VPN에서 10타 넣어도 되겠는데? 그렇죠. 그냥 그 정도. 네. 대신 그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거기 해준다고 하니까 아, 그 내용이 그 디테일하게 있었나니까 안에? 내용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구두로 그 설명을 듣고 아 별거 아니구나 해서 그거라도 더 해달라고 한 거죠. 그거 별거 아니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그럼 그 트래픽은 제가 써야겠네. 네, 좀한 3,000개. 그러면 거기서 핵심이 그러면 뭐야? 리뷰해주는 거라? 리뷰가 핵심이죠. 리뷰? 리뷰 핵심이고 그러면 블로그하고 찜? 예. 찜. 찜 리뷰? 찜은 한 상품에 50번 해주는 거예요. 한 상품에 네, 50개? 한 상품에. 네. 그러면 상품이 제가 늘어났어요. 그럼 그 늘어나는 걸 상품만 한 다 해줘요. 한 서비스에 그냥 50개니까 그거만 해주고 땡 아니야? 끝이에요. 근데 그 그러니까 페이지 하나만. 1000건 해주잖아요. 그 스토어에 1000건 알림. 그건 알림 기대. 그거 아, 그건 이제 알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별개고. 10개 제품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상품에 대해서 찜을 50개씩 해주는 거예요. 얘만 해주는 거죠. 네, 걔만 50번. 아니, 딴거 다 다. 모든 상품 다. 10개 있으면 10개 다 50개씩. 그러니까 저는 아, 지금 네이버 그렇구나. 스토어에 거의 가짓수가 80까지거든요, 지금. 뭐한 개짜리, 두 개짜리에서 80까지인데 하나씩 찜을 50개씩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매일 하나씩 신청하는 거예요. 아, 신청을 해야 네, 이제 매일 신청을 하나씩. 하는 거야. 네. 그거는 이제 그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신청을 해놓으면 이제 그게 다음에 돼 있고 작업 내가 신청한 내역, 작업한 내역 일시 이게 다 있어요. 아니 대표님들은 이렇게 모여 있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다른 분들 제가 다 설명해 줘야 아, 되니까 좋구나. 네, 디테일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핵심이 그럼 알림 받기도 그냥 1000개를 해주는데 네, 1000개를 논아서 1000개네요.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그냥 청구해 줘요. 그러면 여기는 한 달 안에 보통 들어가요. 하나에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논아서 500개 될 수도 있고 아니, 스토어 알려. 스토어 할라? 네. 그건 일시간대요. 아 그래요? 한 바퀴 1000개 들어오죠. 확 들어간 거. 1000개? 그러면 찜은 50개인데 그 50개 매일 내가 신청해야 돼요. 어. 이 상품 요거 해주세요. 이 상품 요거 해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50개 하고 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있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제품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다 되고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분들 있죠, 네, 제품이. 네. 그분들은 하나하고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줄 수 네, 있는 다음 걸로. 상품 네. 추가되면 그때 또 추가돼도 되고 추가되죠. 아니면 한 달 동안 없으면 그 상품 한 번 더 해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한 건으로 지금 이게 10만 원이잖아요. 12만 원이죠. 그렇죠? 그걸로 일단 기본적인 찜은 저희가 추가로 올라가도 해주는 거죠. 네. 성공 성공찜을. 찜 올라가도. 네. 그리고 기존에 돼 있는 거는 찜을 다 해주고. 네. 그다음에 스토어 찜이 1000개가 들어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트래픽은 한 달에 10건씩 들어오고. 한 달이 아니고 그러니까 1년에. 1년에 1년에. 1년에 1,500. 그러니까 15건. 한 달에 100건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리뷰 있잖아요. 네. 체험단은 체험단은 무제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그것도 신청할 수 있어요. 네. 평일 체험단이 무제한이면은 그 체험단 무제한일 때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빈박스가 보내야 돼요, 실제로. 물건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진 찍고 해서 리뷰를 실제로 만들어요. 그러면 체험단 돌리는 거는 그 제가 보기엔 무제한이라고 써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네, 저희가 그러니까 15개월이잖아요. 한 달에 20일이라고 치면 한 달에 20번 해주는 거예요. 한 달에 20번? 그럼 할 때마다 체험단 인원수는 어떻게 적혀요? 아, 한 체험단이- 상품당 10명이에요. 한 상품당 10명인데 한 상품밖에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 달이 지나면 10번 더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한 상품당 10건이니까 만약 제품이 30개 있다 그럼 다 할 수 있죠. 아니, 30개를 하면 안 되는데 일은 안 되니까 한 상품이 뭐 내가 20개가 있다 그럼 매일매일 들어가서 그렇죠. 몇 개씩 신청하죠. 신청하고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 계약한 기간 내내. 아,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네, 다 할 수 있죠. 계속. 근데 한 상품은 일단 한 달에 한 번. 네. 네. 체험단 이걸로 한 번 했어요. 10명 돌렸어요. 10건. 열 한 건. 상품당 10건만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10번 돌렸어요. 네. 그게 끝났어요. 내일도 안 된다는 거야. 내일 한 달이 돼요. 지나야만. 아니, 그건 돼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상품 하나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 제품이 하나 있어요. 네. 하나 있는 걸 기준으로. 네네. 이 상품을 오늘 체험단 10개를 돌렸어요. 아니, 하루에 한 명 신청할 수 있다고요. 체험단. 아 하루에 한 명을 한 명만? 신청해요. 그 내일 또 이 상품 갖고 신청해요. 그러면 한 상품에 체험단 돌리는 건 그러면 20명인 거예요? 10명까지. 아 20명이 한 상품으로 10명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제품이 두 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두 개를 팔면 이거를 월화수목금 다음 주 월화수목금 10개 신청하잖아요. 그럼 얘는 끝났고 그 다음 주 얘로 월화수목금 월화수목 하나씩 하면 이제 매일 한 명씩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체험단 할 때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체험단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씩만 하는 거예요? 한 명씩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명씩? 네. 여러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제품에 대해서 10명 체험단 해주세요라는 게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하루에 한 건씩 신청을 하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뭐였냐면 이걸 하면은 지네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요. 하루에 한다고 바로 다음날 해주는 게 아니고, 해보셨죠? 블로그 체험 신청하셨죠? 아직 채택 안 됐죠? 되신 분들 계세요? 이거는 안 해보시죠? 그거 보면 이제 경과가 나오거든요. 내가 신청한 날짜, 그
그 체험단이 이걸 내 거를 수락한 날짜, 발송 보낸 날짜, 그리고 블로그 올라오는 날짜 이렇게 딱 나와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모집 중인데 이걸 내가 신청을 안 하면 또 블로그 체험단이 진행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때 되진 않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건? 아니요, 한 달에 20건이죠. 한 한 달에 상품에 10건씩. 한 상품에 10건, 그리고 전체적으로 20건. 전체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한 상품에 10건 계속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아니요, 계약 기간 동안. 그러니까 끊어서 얘기하죠. 네. 끊어서. 이 제품이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오늘 체험단 하나를 돌렸어요. 네. 신청을 하는 거예요. 돌리는 게 아니고. 신청을 네. 그래서 체험단 해줬다고 치죠. 네. 그 다음날 또 한 명 또 신청하는 네. 거예요. 한 네. 명씩. 네. 한 명씩. 그 다음에 또 신청하고. 네. 그러면 이게 이 한 상품으로 10건만. 네. 그러면 이제 20번까지인데 한 상품이니까 10번만. 20번 아니 도대체 자꾸 20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20번은 아니에요. 그냥 10건만 계속. 20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20번 할 수 있다고요. 한 달에. 네. 다음 상품이 있을 때 10건을 더 할 아니,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달에 20건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요. 평일이 20일이니까. 그렇죠. 20건을 신청할 수 있는데 네. 10번만 해주는 거예요. 한 상품은 10번, 다른 상품 또 10번, 그 다음 상품 또 10번. 이거 계속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20번이 두 상품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 달에 10건씩 두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일만 하는 주말을 거예요. 뺀 평일만 기준으로 평일만 해서 하니까 20일이면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쭤보시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딱 3가지가 있거든요.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그냥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찜 신청하는 거, 하나는 블로그 신청하는 거, 하나는 구매 3개 리뷰 신청하는 거. 하루에 그것만 딱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생각했어요. 그럼 체험하는 거 매일매일 하나씩 신청하는 거고. 예. 근데 그게 한 상품당 10건씩. 10건씩. 예, 딱 한 신청. 달에 될거 아니에요? 아, 일단 여기부터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두 상품이면 헷갈리셔가지고 자꾸. 네, 두 상품이면은 20건을 다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됐고. 네. 그러면 이건 리뷰고요. 아니, 체험단. 그다음에 찜. 찜은 하루에 한 건씩 네, 하루에 한 번씩 50건. 50건씩. 두 개니까 걔 이틀이면 끝나죠. 매일 할 수 있는데 상품이 없으면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찜은 한 번에 50개 들어오는 거예요. 50개 한 번씩 봐요. 그리고 이제 구매 리뷰는 아시겠죠? 3건씩. 근데 찜은 여기 한 개인 분들이 많잖아요. 제품이 한 개, 2개.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저는 제품이 100개가 있어요. 상품씩 50개씩 매일 해갖고 거의 5개월 동안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20건씩, 20일이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한 개, 2개인 분들은 한 달 지나면 그 같은 제품을 한 번 더 하게 해줬다는 말씀드려요. 리뷰 체험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리뷰할 때 그런 물건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가야 돼. 거기에 걔네 사진 찍고 다 해줘. 네이버만 하는 거예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네이버. 네이버만? 네네. 그러면 이거는 따로 추가 비용이 없이 그냥 물건만 가면 끝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물건 구매 비용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그냥 주는 물건은 거예요? 구매하지 않고요. 리뷰평이 아니고 그냥 블로그만 하니까 물건만 발송해줘. 그럼 네이버 구매평은 없어요. 그때 오셨을 때 여쭤봤어요. 그 블로그 체험단이 스토어를 구매를 해서 리뷰 써주시는 분이 여기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서비스가 3가지라고 그랬죠. 크게 세 가지. 메인이. 그렇죠. 체험단 해주는 거야. 네. 하루 한 건. 네. 한 상품에 10개. 네. 두 상품이면 20개. 10건 10건이니까. 그냥 한 상품도 10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체험단이고 네. 그 다음에 찜해주는 거. 네. 찜해주는 게 한 상품당 50개. 한 상품당 50개. 매일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뷰는. 리뷰는 3건. 근데 그 리뷰가 저희가 스토어에 달려야 할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리뷰는 그러니까 체험에서 체험단하고 주죠. 그러면 리뷰하고 별개, 별개. 그 리뷰는 빈박스예요. 물건이 안 가고 구매 리뷰를 써주시는데 그냥 볼펜 보내면 리뷰 써주시고 사진 보내면 포토 리뷰 해주는 거예요. 그 다시. 사이트 접속을 해서 보여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체험단은 물건이 가는 거죠. 안 하셨어요, 진짜? 체험단은 하루에 한 건. 그렇죠? 체험단은 하루에 한 건. 한 상품에 10개. 두 상품이면 20개. 10건 10건에서 네네. 한 달 기준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한 달 기준으로 하자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찜해주는 거. 네. 하루에 한 건. 그래서 한 건이라는 것은 50개. 판매 상품. 네. 한 판매 상품 등록된 거. 그래서 50개. 대신 상품이 여러 개면은 계속 신청 가능하고 하루에 한 건씩. 그것도 좀 문제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계약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달에 20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리고 15개월이니까 300번을 신청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00. 네? 리뷰. 리뷰는 3개씩 리뷰는 구매 리뷰.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해주는 거예요. 네, 그건 구매해줘요. 돈을 보내주면. 그러면 여기서 물건 구매는 그러니까 물건 이 구매 비용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네. 관리 사이트가. 네. 그 가면은 하루에 찜 하나 할 수 있고 리뷰 체험 하나 할 수 있고 구매 3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딱 떠요. 그래서 구매를 내 링크 넣고 아니 리뷰부터 얘기하자고요. 리뷰부터. 리뷰. 그러니까 리뷰 말씀드려요. 네, 리뷰. 거기에 내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 링크를 넣어요. 네, 넣어요. 넣으면은 구매 리뷰를 누르면 자 이거를
어떤 상품을 옵션을 뭐를 구매할지 이제 써야 돼요 직접. 뭐 만약에 1번하고 3번을 구매해주세요. 그럼 총 구매가 얼마?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입금해 줄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입금한 사람 이름을 써요. 이정섭 쓰고 그 다음에 붕어평 어떻게 써줄까요? 거기에 이제 내가 직접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얘기를 해도 돼요. 그리고 사진도 붙여도 돼. 내가 원하는 사진 있으면 붙이고 아니면 그냥 없어도 되고 그냥 텍스트만 그럼 해서 그 사람이 써줘요. 아니, 그 사람이 찍어주진 않죠. 찍어 물건 안 보내. 물건 안 보내. 빈박스만 가요. 그 다음에 신청하죠. 네. 그러면은 그 내가 이제 보낼 사람 계좌가 거기 딱 떠요. 누구 아무개 얼마 보내세요. 거기서 그러면 그 금액이 그 사람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네, 바로 가요. 그러면 비용 처리나 이런 게 안 되고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법인인 경우 또는 뭐 개인 사업자라고 해도 그게 내가 개인 통장에서 네.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개인 통장에 뺄 수가 없다. 개인으로 보내죠. 어차피 사업자 돈으로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개인 통장으로 보냈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그럼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건 못해요. 그래서 그때 왔을 때 제가 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냐 아니면 수수료를 내고 계산서 해줄 수 있냐 그때 여쭤봤더니 그게 안 된다고 그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물건 구매 비용에 대해서는 계산서 처리되는 데가 크몬 해줘. 근데 수수료 저그 크몬 리뷰 올바른 있잖아요. 거기 계산서 끊어주는 대신 10% 줘요. 계산서 발행 비용. 글쎄 또 10% 해줘요? 네, 또 줘요. 근데 그건 이제 부가세 명목으로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부가세 포함되는 거에 대해 10% 들어가나? 네, 그래서 부가세 어차피 별도 개인이 내는 주고 거기 때문에 그거 개인이 또 부가세 환급이 안 되니까 부가세 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쓰게 되면 생각보다 그 금액도 생각보다 셉니다. 네. 뭐 하루에 한 개 또는 뭐 몇 번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제품에 뭐 예를 들어서 200건, 300건씩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도 세요. 그리고 그게 빠꾸에서 다시 나한테 이제 매출로 수익을 잡히죠. 받아요. 맞아요. 그러면 양쪽에 다 이쪽에서는 돈이 사용수 없이 그냥 나가고 이쪽에서는 최대한 이익이 내가 잡혀버리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거 익숙해져서 정말 이제 좀그 밀었을 때 확실하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에 한 상품에 막 1000개씩 미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나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자체가. 5시간 쳐도 1000만 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뭐 몇 개 안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방법을 찾긴 해야 됩니다. 그 방법 그냥 비용 처리만 뭐 지금 뭐 괜찮다고 치더라도 좀 이제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분명히 한번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그 개인 계좌로 보내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는 개인 비용 처리가 광고라고.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고 네. 그럼 대표님들도 그 비용 처리를 결국 개인 계좌에서 그럼 사업자 통장에서 보내면 안 안 되죠. 되죠. 그러면 개인 통장에서 보내는 걸로 해야 되겠죠. 사업자 통장에서 보내면 왜 이 사람한테 보냈는지가 알아야 되죠. 설명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개인 통장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통장으로 급여를 해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거예요. 네, 뭐 마케팅 비용으로 뺄 것인지 그래서 세율이 가장 낮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이제 개인으로 그냥 나도 거기서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급여로 받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돈을 뺀 흔적을 남겨놓고 그거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럼 낸 걸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걸 비용 처리, 그러니까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대한 이것도 한 번 더 쿠션을 줘도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쿠션을 그냥 다이렉트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알아볼게요. 그쪽에 대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알아보셔야 그렇죠? 이게 그러면 금액 크네. 지금 이제 커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물건 나가는 양이나 이제 물건 갖고 있는 이제 개수가 이제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서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 정도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10개나 20개가 이제 메인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당 비용이 좀 큰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건을 팔을 때 5만 원, 뭐 10만 원 이 정도 금액을 한다고 치자고요. 100개만 리뷰 작업 또는 200개만 리뷰 작업해도 5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소명해야 되거든. 소명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이야 그냥 이제 소소하다고 생각해서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그 대표님들 다 잘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그 커지는 거에 대한 증빙을 꼭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도 제가 알아들었으면 다 알아들었겠죠?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리뷰.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따가 또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제품 가격이 얼마 되죠? 저는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만들 필요가 없구나. 대충 말씀해 대충 2만 만 원? 네. 만 원이라 치면은 우리 구매 리뷰 지금 구매 리뷰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아직 안 쓰세요? 그거? 리뷰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세요? 다들 안 했어요. 그 계약 기간이 시작됐는데. 찜만 일단 열심히 아 그래요? 했어요. 아 제가 네, 아직 안 하셨구나. 제가 오늘 하는 거 알려드리고 갈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알려주세요. 제가 옛날에 쓰던- 가는 거죠. 네? 하셔야
그거를 그 이따 그거 끝나고 말씀드릴 거고 요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10,000원짜리를 하루에 3번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구매해달라고 하면 매출이 3만 원이 발생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 사이트에서 이제 사갈 거 아니에요. 그 3만 원이 발생하는데 우리 20일하잖아요. 그럼 한 달에 60만 원이 그냥 발생을 해 매출이, 그죠? 그럼 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다 내야 되거든요. 그거 대충만 따져도 한 20% 돼요. 그럼 60만 원에 제일 작게 잡았을 때 놀라지 마세요. 제일 작게 잡았을 때 부가세 10%, 소득세 10% 잡았어요. 10% 소득세는 없지만 그러면은 이게 1년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야지 600, 700만 원. 우리 15개월이니까 800, 900만 원 돼. 그거 1000만 원 되겠네요. 1000만 원에 대한 소득 수술 일단 100만 원 내야 되고요, 부가세를. 그죠? 100만 원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뭐냐? 소득세 그냥 10%만 잡을게요. 10% 하는 거 보통 20% 하거든요. 10%만 잡아도 200만 원을 그냥 내야 돼요. 그걸 내야 되는데 일단 부가세는 어쨌든 내야 돼. 부가세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소득세는 줄여야 되거든요. 소득세는 줄여야 돼. 부가세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 다른 데 끊더라도 부가세는 어차피 내고 끊어야 되는데 부가세는 어차피 내야 10% 무조건 내야 돼요. 근데 소득세는 내가 이걸 돈 번 수익이 없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 매입을 잡을 게 필요한데 이제 그게 없어서 걱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군데만 해서 지금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매일 리뷰를 뭐 10개, 20개씩 산다면 이게 5천만 원, 1억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고. 아니 이게 많이 한다치가 뭐 많이 팔렸을 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고스란히 매출로 이제 다가오니까 요거에 대한 세금 부분을 지금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매입을 잡을 때가 많아요. 저는 제조업을 하잖아요. 저한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조업을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저희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제가 하면 좀 남아요. 저는 계속 지금 마이너스 그 걱정이. 전 매출이 좀 필요하긴 해요, 사실. 왜냐면은 작년에 제가 1억 5천, 그래서 2억 정도 했어요, 매출이. 저는 매출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냥 가매출을 잡고 있어요. 왜냐면 대출 받으려고. 그래서 2억을 했는데 매입이 2억 4천이에요. 계산서를 너무 많이 받아 버려가지고 그 4천이 빵꾸가 났어요. 근데 대신 4천만 원 이제 재고로 잡혀 있는 거죠. 뭐 좀 이해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매출 어느 정도 좀 일으키는 게 좋거든요. 사업을 하니까 수익이 있어야지 은행에서도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지 수익이 없는 회사는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1년에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매입을 제가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제조업이다 보니까 원단 뭐 하신 분, 공제하신 분들, 뭐 원단 이거 만드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매입을 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해서 저는 그걸 이제 뭐 불법인데 이걸 팔기도 해요, 저 매출. 네, 그러니까 10% 부가세 받고 그래, 파시면 한 되겠네. 4% 정도 제가 3, 4% 정도 더 받아서 왜냐면은 그분한테도 또 돈 드려야 되거든요. 그냥 안 끊어줘요. 이게 돈을 좀 주고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가세는 어차피 내야 되는 거 하지만 일단 소득세를 줄 수가 있죠. 그건 안 되면 제가 소득이 5천 뭐 이렇게 잡혀버리면 한 25% 내야 되거든요. 5천에 25%면은 뭐 600만 원 된단 말이에요. 600만 원 세금으로 되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 매입을 좀 돈을 좀 주더라도 제가 매입을 잡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해결하고 있고 그래서 제조업을 했어요. 제조업을 해야 종이계산서든 공제업체든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개인 사업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맥스가 돼서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서 법인에서 그래서 사업자 여러 개 만든 거예요. 이게 세금적으로 좀 이득을 좀 처리를 해지를 좀 하려고. 네. 법인은 계산서가 또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종이 계산서 받으면 안 되거든요. 내 걸로 받았다가 내가 법인한테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서 이거 좀 저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매입 매출은 옛날에 영업을 할 때 굉장히 이거는 그 영업사원의 할 역할이 매입 매출 맞춤이 있어요. 그때부터 전 이제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훈련돼 있는 거를 좀 이따 같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산서는 제가 뭐 좀 발행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잘 됐을 때 그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될 거니까. 지금 가보면 계속 돌렸어요. 그 매출 얼마 나오죠? 한 달에? 나 파워 나올 정도로 했어요. 비퍼? 파워요. 파워는 얼마 안 되니까 그 800. 매입이 있으실 거잖아요. 1000. 매입이 있으시잖아요, 중국에. 우리 네. 얼마 안 일단 되니까 좀 가보면 일단 쿠팡도 좀 동시에 써. 끊어달라 하세요. 지하에서 좀 끊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하에서. 아니, 조금 아니 큰 금액 아니니까 몇 퍼센트 정도는 마이너스인데 파워 돼가지고. 지금 올해부터시잖아요. 작년 10월부터 지금 관리하셔야 돼요. 이제 부가세 이번 달 마감이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거 끝나고 다시 네, 말씀드릴게요. 끝나고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세금을 못 알아듣겠어요. 폭탄을 맞아보면은 저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세금 한 5천만 원 낸 적이 있고 다 빌린 돈인데 빌린 돈이 세금 처리가 안 돼서 빌린 내는 대로 이자 내는 돈도 상관 못 받고 내가 번 돈대로 세금 내고 번 돈으로 갚았더니 세금대로 내라고 인정도 안 해줘서
그때 제가 2억을 갚았는데 2억에 대해 세금을 많이 냈어요. 5천만 원을 내고 그때 제가 완전 팍 돌아가지고 세금 많이 냈어요. 그때부터는 세금 절대 안 내요. 하여튼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됐죠? 이제 그 부분 저희가 이제 회사랑 조인해가지고 리뷰 작업을 하고 있으니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대표님들이 하는 거는 하는 것대로 하더라도 일단 리뷰 작업을 어느 정도 이제 좀 남이 좀 해줄 수 있게끔 저희가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혜택 보는 게 그 체험단, 그거는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에 찜, 그 다음에 리뷰. 그러니까 체험단하고 리뷰하고 딱 그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해도 보통 뭐 3개월, 4개월 이 정도이기 때문에 리뷰가 아무래도 한참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엑셀 자료는 저희 톡방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상품을 지속적으로 한번 개발해보세요. 하루에 한 20-30분이면 제가 보니까 개발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제가 6, 10월에 조금 바쁘긴 해요. 6, 10월에. 근데 이제 수요일은 그 수업 시간에서 다 뺐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제 제가 수요일은 항상 와서 6, 7월은 할 것이고, 일단 7월 25일 날 중국에 갑니다. 7월 25일 날 갔다가 8월 5일 날 와요.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은 알려주시면 제가 항공편을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갔던 코스랑 똑같습니다. 이번에 그냥 상해로 들어갔다가 상해로 나오려고. 귀찮나요? 기차죠. 네, 기차로. 그렇게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강남에 10월 달에 있는데 그거 가실 분들도 미리 얘기해 주시면 일단 각자 대표님들이 제품군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세팅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신상품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보러 가면서 또 추후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갔을 때 뭐 신상이 있어서 이거 제품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뭐 독점권 내고 오는 거고, 이게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후 시장 갔을 때는 똑같아요. 뭐냐면 이거 하나 들고 가서 위챗으로 친구 추가한 다음에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저한테 새로운 신상들이 있으면은 보내줍니다. 네, 뭐 동영상하고 그다음에 뭐 가격표 이런 걸 보내줘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하겠다 안 하겠다 또는 뭐 샘플 보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일을 8월이나 9월 달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갔다 온 데가 지산센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쪽 그 구례동 거기는 지산센터 갔다 왔고, 그래서 거기를 아예 그냥 얻어놓고 1년간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예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갖고, 네.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은 소개 좀. 언제 비싸? 8월 한 15일 정도? 아니면 8월 초? 이때 아마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에. 왜냐면 여름에 그때 해야 이제 추석 되기 전에, 왜냐면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제가 대표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6, 7월에 물건을 준비하고, 사실 10월은 얘기 안 했고 6월 달까지 최대한 준비해서 휴가 기간 때는 이런 여름 이제 바캉스 시즌에는 특별한 상품 외에는 다 내려가 있거든요. 양이 평상시 한 10개 나간다 그러면 한 8개나 5개 정도 줄게 돼 있어요. 특별한 시즌 상품이 아니고는. 그러면 그때 미리 쭉 작업을 해놓으면 상단에 노출되기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케팅 비용도 좀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그 상태에서 이제 찬바람 불면은 각 마켓에서 대대적으로 자기 사이트 불러드려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막 쿠폰 뿌리고 메일링하고, 그게 통상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찬바람 이제 불기 시작했던 여름 한 15일 이후부터 이제 그 작업을 슬슬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석 되기 직전 15일 그때부터는 이제 막 집중적으로 뿌려댑니다. 메일도 엄청 오고 할인 쿠폰도 엄청 때리고 막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저희가 이 상단에서 자기 잘들 좀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트래픽이 몰려왔을 때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 그걸 타고 올라간 사람들을 나중에 추격하는 거는 광고비나 이런 게 훨씬 더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전에도 와서 막 서두르라고 한 이유가, 타고 올라갈 때는 내가 따라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파도가 오기 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힘으로 같이 올라갈 때는 되게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인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먹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저희가 정말 여름 가기 전에는, 제가 그때 데드라인을 한 6월 달로 정한 것 같은데 7월 말? 네, 7월 말에는 그게 세팅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7월 말에 저희가 뭐 상패나 이런 기본적인 제품이 들어와 있으면 리뷰 작업하면 뭐 한 10일에서 한 15일이면 첫 번째 페이지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거를 타고 그 이제 각 마켓에서 할인 쿠폰 뿌리고 이런 것들을 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막 엔스토어로 지금 그 스토어 플러스 앱이 나와서 그쪽에 쿠폰을 지금 뭐 열심히 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엔스토어 쪽에서 저희가 좀 그런 쿠폰의 힘을 좀 받아서 사실 위로 떠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엔스토어 쪽에서 순위가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저희가 좀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엑셀 파일 드렸으니까 그걸로 상품을 개발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상품을 찾은 다음에 상담하면서 제품을 찾아서 한번 선택해 드릴 테니까 분석하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진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찬바람 불고 9월 넘어가면 물론 따라갈 수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뷰가 5개면 끝날 걸 하루에, 그걸 이제 이 트래픽이 많아져서 10건이나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비용이 그만큼이 더 들어가는 게 되니까 저희는 여름 요때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이 6월달, 7월달 한 2달 정도, 뭐 최대 보면 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면 1개 제품 정도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님들이 그 사이에 이제 사실 이런 상품 만들어 오는 작업들을 좀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한 상품보다는 한 2개, 3개 정도를 동시에 하는 것도, 왜냐면 준비했다고 해서 제가 다 쓰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포기하는 것도 사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들을 하나가 아니라 좀 여러 개를 준비해서 같이 병행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걸 놓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찬바람 불고 나서는 물론 이제 2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정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말에 제가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전까지 최대한 대표님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옆에서 좀 푸시 작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7, 8, 그러니까 6, 10월에 조금 바쁘긴 한데 최대한 토요일 날에는 여기 그 김포에 있으니까 일단 상담 정해진 날짜에 하고, 혹시 제가 이제 막 공장을 가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스케줄이 그러면 제가 못 잡고 다음에 할게요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못 잡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막 2주, 3주가 막 훅훅 넘어가잖아요. 수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대한 상담하고 가는 걸로. 그리고 상담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일단 중요한 건, 그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대표님들이 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혼자 컨트롤하기에는 사실 내가 내 스스로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합리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방지하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끌어내기 위해서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누가 지켜보고 스케줄 관리를 해줌으로써 최대한 그 스케줄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뭐 지쳤거나 또는 좀 한눈을 팔고 있는 거를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미팅하는 거는 최대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온 대로 매출도 이제부터는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창업 시작하면서 뭐 대출 받으신 분들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사업은 결국 돈을 먹는,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사업 구조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시게 돼요. 지금은 일단 이제 몇 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뭐 판매에 대한 재미를 이제 보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인터넷 파는 돈 놓고 돈 먹고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돈을 그러면 어떻게, 왜냐면 내가 한두 개의 제품으로 정체되어 있으면 후반 주자들이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나는 그 사이에 뭔가 나만의 제품을,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특허나 이런 것들을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표지가리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나 혼자 팔 수 있게끔 뭔가 변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그 변형시키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의 제작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표지가리 하는데도 뭐 몇백에서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갔는데 조금 수정하려면 그 수정하는 비용이 또 추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금액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인데, 이미 있는 금액은 내 물건에 들어가 있고 임원이에 들어가 있고 이게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볼 데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협동조합을 같이 한 다음에 뭐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뭐 마케팅 비용으로 지원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물건을 제작한 데에 특허 받았다면 그래서 그 지원 사업으로 이제 뭐 5천이든 1억이든 물건 만드는 거에 지원을 받던가, 아니면 이제 융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건 융자 받는 거거든요. 왜? 융자 받는 거는 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3분의 1, 6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조업은 3분의 1, 유통업은 6분의 1. 딱 저스트한 건 아니지만 그 비율에서 조금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곤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신용도 관리가 있거든요. 내 신용도가 1000점이에요. 그러면 더 줄 수도 있어요. 이거 더 필요 없나요? 뭐 1000이나 1500을 더 얹어줘요. 근데 이제 신용도가 낮으면 이제 받을 것도 이율이 비싸게 받죠. 뭐 예를 들어서 뭐 5% 받을 거를 뭐 4%나 3%대 이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용도 관리, 그다음 매출 관리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딱 사이즈를 봤을 때 세금은 매출 대비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세금은 매출에 따른 그 순이익을 기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2억을 팔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매입이 2억이에요.
남는 거 있어요? 재고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없거든요. 그냥 원가에 들어와서 원가에 판 거예요. 그럼 손해보고 파는 거잖아요, 거의. 그럼 세금이 있겠어요? 없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금이 많이 내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대표님이 뭘 말하는 거냐면 징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매출은 실제 매출은 뭐 1000인데 실제 매출은 근데 가 매출까지 해서 내가 뭐 1억이 난 거예요. 실제 매출 1000인데 그럼 나머지 9천에 대한 걸 징빙을 하면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징빙을 못하니까 그 통으로 전체에다가 이익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하여튼 또 나중에 또 뭐 설명하면 제가 그 세금 문제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그 세계에 대한 걸 미리 좀 준비해 놓으면 내년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신용보증재단이나 뭐 기술보증기금 여기를 확실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 1000만 원 땡기든 2000만 원 땡기든 땡겨야 된다면 어느 정도 매출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알면은 그 매출을 만들어야 돼.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연말 이걸 만드는 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만약에 한 3000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매월 한 300이나 또는 600 사이에서 왜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 매출에 대해서 뭐죠? 해주면 그 매출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세금 나가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나보고 들어오는 게 똑같으니까. 그죠? 나머지 차익은 내가 실제로 판 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뭐 매출이,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3000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1000이었어. 그리고 내가 연 매출이 뭐 1억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차익 이익이 1000이었어요. 그럼 3000일 때나 1억일 때나 내 이익은 1000이었어요. 그럼 1000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 다 증명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3000이면 내가 대출받을 게 없는데 1억이면 대출받을 게 생긴다는 거죠. 그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가시고 나면은 이제 쫙 보니까 많이 해보셨더라고요. 대표님이. 그래서 서로 그 부분도 내년을 위해서 좀 맞춰야 되고, 그래서 재무제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대표님 회사를 팔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물론 회사를 판다고 해도 대부분 보이다는 게 재무제표거든요. 재무제표. 그래서 그 관리는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시간 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요렇게 갔나요? 그럼 요렇게. 네. 자, 지난 한 주간 뭐 했는지. 한 주간 소시할 원래 하기로 했던 거는 그 실컷 보드였는데 네. 중국에서 샘플을 받은 게 제가 그 사진으로 뭔가 또 받아보니까 막상 잘 나가지고 교수님이랑 같이 참여하고 일자 보고 내고 옆으로 이제 하는 거나 아니면 일자로 된 거나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하고 다른 거는 블로그 한 거 이제 제가 올려놓은 거 남자 멘트 뭐 주문 들어오면 견적 들어오면 이제 견적해서 시공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가끔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뭐 저만 그런지 다른 부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출이 지금 제가 수목보험에는 조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 하는 업체에다가 이거 세건식인데 계속 구매를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이 구매를 잠깐 조금 안 한 사이에 그것도 조금 떨어졌는지 제가 지금 매출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빨리 그거 좀 찾아봐야 되겠다. 제가 중간인데 이거 휴대폰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네. 휴대폰으로 저는 그 찜하기는 했는데. 아니요, 구매도 할 수 있어요. 네. 되게 간단해요.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따로 넣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손목코드도 좀 네. 늘려도 되나요? 네 보니까 이번에 갖다 놓은 제품들 보니까 소재가 좀 얇고 제가 이거 그러면 저희 FA를 보니까 네. 다음 주 제가 상담이 언제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까지 손목코드에 손목코에 대한 얘기 보셔서 하니까 네. 한 3개 정도에서 5개 정도로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죠. 네. 저는 저번 주에 이제 컴퓨터 같이 뭐 연장했었는데 그거 이제 받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주시 방석이 이제 거기가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바바닷컴만이고 활발했잖아요. 그래서 채팅해가지고 샘플을 어저께 받았어요.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한 항공으로 받았는데 주말 끼고 한 8일 정도 걸렸거든요. 순풍으로 받고 했는데 그래서 좀 주말도 끼웠고, 그리고 이제 발주를 넣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중국의 오퍼유 직원도 이제 다른 일도 있으니까 진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같긴 한데, 이제 어저께 가서 이제 직접 공항도 가서 이제 수령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교수님이 이제 그걸 고려하자고 하셔가지고 지금 받침대랑 샘플 받은 2개가 모두 다 보느라 지금 그 시간이 조금 이제 다시 리셋된 거라서 이제 다시 소싱을 물건을 찾아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충전기가 그
통해서 리뷰단을 돌려가지고 순위가 6위까지 올라오니까 네이버에서 하루 한 개씩 계속 팔리는 상황이었는데 리뷰를 멈췄잖아요. 저희 사무실 리뷰를 멈추고 아예 한번 올스톱 시켜봤어요.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리뷰를 멈추니까 순위가 오늘 딱 3개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저께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계속 해야 돼. 네, 그런 상황. 지금 몇 개 달려있죠? 지금 200 몇 개, 200 초반 달려 있어서 어저께 그래서 이제 크몽에다가 제가 먼저 선물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봄에 3개 일단 먼저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그 위치커머스에서 이제 3개 더 네. 덧붙일 생각인데 지금 재고가 사실 좀 이슈잖아요. 저는 이제 아까 강대리님한테 연락 왔는데 내일 업체에서 보낸다고 했대요. 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오면 그럼 빼서 내일 들어온다는데. 네? 내일 그 1688 셀러가 출발시킨대요. 음, 저희 목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받고 싶거든요. 선착되고 들어오는 날이 화요일에 들어가요. 그러면 별도로 빼서 그냥 들어오는 날짜로 그냥 바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물류를 지난번에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직원을 좀 더 뽑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배송해 주는 걸로 뽑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서류 작업을 뭐 2개를 보내든 하나를 보내든 100개를 보내든 서류 작업을 매일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수요일하고 일요일날 한 거는 그때가 가장 물류 비용이 저렴하니까 이제 그때 몰아서 이제 서류도 작성하고 보내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잠기는 기간이 3일에서 4일 정도 잠겨요. 그냥 그날 들어온 거 그날 못 보내거든요. 확인하고 다 이제 뭐 원산지 표시나 뭐 품질기록 표시가 돼 있는 방송 표시가 돼 있는 거 확인하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걸 하면은 뭐 오자마자 바로 보내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인천에 들어와서 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최소한 잠기는 기간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죠. 뭐 3일에서 4일이 잠겨진다면 이제 그 3일에서 이틀 잠겨지는 시간이 이제 빼지니까 그만큼 더 이틀에서 3일 정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샘플을 주문할 때 그 순품 택배로 특성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비용이 좀 비싸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먼 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강동성은 펜타페어 그 하는 데가 그 광주예요. 거기서 이후까지 비행기로 한 3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3시간 좀 안 걸리는 그 정도 거리인데 거기에서 기준이 1kg을 중심으로 무게 1kg 중심으로 25위안이에요. 25위안 그러면 대략 한 4,800원 정도. 그건 이 특송이에요. 바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좀 확인해 갖고 왔어요. 비싸네. 다른데 이게 키로당 6,000원. 네, 싸게 아니에요. 비싸. 샘플로 할 때는 또 왕창 해봐야 되고 하지만 빨리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 광저우에서 그 특성으로 하게 되면 23위엔 1kg, 24위엔이 아니라 23위엔이에요. 23위엔이고 이게 추가될 때마다 아마 2위안 정도를 더 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감안해가지고 샘플 시키는 거는 저희가 그냥 한 3주 잡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샘플 뭐 하나나 2개 할 때 특성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그 금액을 더 주세요. 그래 봐야 거기서 뭐 5,000원은 넘진 않으니까 물론 뭐 저희가 샘플 할 때 막 여러 개를 많이 뭐 그냥 막 고노도 한 대 시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킨 다음에 김포로 오게 하는 게 0.5kg에 기준으로 해서 10,000원이거든요. 90위안 추가되면은 4,000원, 20위안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1kg 미만은 14,000원 내외에서 저희가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제 샘플 받는 것도 빠르게 진행하면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류도 아마 다음 주부터는 최대한 하루에 한 번씩 해서 보내려고 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적시되는 기간이 그 창고에서 2, 3일 이상 소요되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이제 음성비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샘플링 시킬 때도 얘기할 때 특성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추가금이 얼마냐 물어봐서 추가금만큼 내시면 돼요. 위챗페이로. 그 다음에 알리페이는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카드를 연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QR 보내주면 딱 찍으면 그냥 결제가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안 해도 이미 1688에 카드 결제 되죠.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설명 안 드렸나? 네.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론이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편한 마음으로. 네. 그러면 제가 프로맥스니까 이거 하나 사세요. 2개 사니까. 자, 이렇게부터요. 3개부터네요. 그러면 이거 사시게 들어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이제 치원이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넘기면 이제 카드 결제를 등록해 놓을 수 있어요. 카드를 등록해 놓고 나면 이제 주소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공장 착고 주소, 이게 사무실 주소 알다시피 이렇게 푸텐시장 여기 대표님들이 갔던데 거기가 여기고 여기는 거기서 택시로 한 30분 거리 있어요. 시내에 창고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러면 저는 그냥 창고로 바로 다이렉 들어가면 되니까 네,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세팅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기본 값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상품 주문한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주문하기를 딱 누르면 이제 뭘로 할 거냐라고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자, 뭐 이민폐로 할 거냐, 뭐 찍고바로 할 거냐 돼 있어요. 여기 카드 결제. 여기 카드 제가 세팅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걸로. 이거 한국 카드입니다. 보시면은 뒷자리가 2042잖아요. 뒷자리가 2042가 이거예요. 여기 2042. 안 보이시죠? 그리고 어치대가 2042. 그리고 누르면 너무 결제가 쉽게 돼서 문제인데 끝났어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그 강대리님한테 항상 이렇게 견적서 보내드리잖아요. 네. 그 샘플 구매하는 거는 저희가 바로 결제하니까 강대리님한테 견적서를 안 보내도 돼요. 보내죠. 한국으로 근데?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몇 건 안 될 때는 또 각자 구매하고 이게 상관이 없는데 각자 항공으로 받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구매대행은 거의 배송대행인데 네. 그 창고로 받아야 되는 사무실로. 사무실로 하면 거기서 또 보내야 되니까 아까 그 창고 주소로 제가 했잖아요. 네. 창고 주소로 보내서 거기서 바로 에어로 보내면 돼요. 창고로 보내고 이 주문 내용을 강대리님한테 네, 알려드리면 알려줘야 이제 누가 며칠 있다가 택배 번호로 오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네. 이것도 시스템에다 넣으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카드 결제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특성으로 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하고 결제하고 나면은 보통 하루나 이틀. 사실 오늘 배송 기간 안에 저희도 2시, 4시에 끊잖아요. 그 기간 안에만 되면은 다음날 그냥 도착해요. 창고에. 상품 특성으로 하면. 그리고 바로 이제 에어로 사주면 그 다음날 빈포에 사주면 돼요. 어디 찾았듯이 네, 굉장히 빠르게 네, 물건을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한 이유가 로켓 배송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겸사겸사. 로켓 하는 사람들이 이 일주일 안에 제품을 넣어야 되잖아요. 로켓 넣으라고 딱 뜨면 일주일 안에 물건을 넣어야 돼요. 로켓에 쿠팡에다가. 도착 기준이요? 발송 기준이요? 이렇게. 아니 로켓 입점 신청을 하잖아요 다. 그죠? 로켓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캔슬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또 대기금 그러니까 선정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 얼마 주면 일주일 줘요. 대신 또 뭐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 플러스 일주일. 그래서 토탈 2주 주거든요. 2주 안에 2개를 넣어야 돼요. 왜 바꿨냐면 쿠팡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쿠팡 로켓에 밀어넣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근데 내가 재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넣으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배송만 빠르게 오면 되는 거예요. 처리가 2주일 안에는 늦어도 2주 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쿠팡 로켓에 내가 납품하게 돼요. 그러면 장점이 뭐죠? 내가 안 팔아요. 쿠팡에서 팔고 돈은 2달 있다가 받는 거예요. 물론 뭐 빠른 정산 신청하시면 미리 좀 대게 받을 수 있는 거 이자는 되고요. 이게 왜 좋냐면 판매가 늘면 보장돼 있어요. 는 거는 다 현찰로 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로켓으로 넣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는 거를 자기가 사요. 2개 사면은 발주가 5개, 10개가 일어나요. 그걸 또 다 사면은 이제 50개, 100개 일어나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머물러도 되고 100개까지 내가 사버리면 그 다음에는 또 500개, 1000개 단위로 일어나요. 그리고 전국에 다 풀리는 이런 구조. 그게 뭐예요? 로켓.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이제 배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네, 그렇게 좀 이용하셔서. 왜냐하면 대표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던 게 그렇죠? 네, 보류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파이팅. 대표님. 지난주에 안대가 새로 와서요. 그러니까 냄새가 좀 나서 주말에 이제 다 빼가지고 냄새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키려고 준비하다가 했는데 이제 어제 상담 때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독서들을 어제 빠르게 이제 찾아주셨는데 와서 살펴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서 판매 금액을 보면 쿠팡에 와보면 그거의 절반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에 절반 가격이면 배송료는 뭐니 이렇게 빼고 나면은 그것만 해도 벌써 이미 끝나거든요. 광고도 돌리지도 않는 가격을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안 남게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것도 네이버 판매량을 보면은 쿠팡이 더 많잖아요. 네이버는 판매량이 이제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쿠팡을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일단 네. 네이버만 끝내보세요. 소방 낫게. 컬러가 10개가 넘는 컬러를 네이버만 분석하기에는 아니면 네. 저기 뭐죠? 저기 서식 드렸으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물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거를 네, 다른 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시 이제 어제 밤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아니면 그 류 중에서 괜찮은 물건들이 또 있을 거예요. 순위를 검색해 보면. 근데 그 제품들 중에는 마진이 뭐 10에 들어와서 100에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6, 70에 다 들어요. 6, 70. 그래서 그쪽 말고 뭐 다른 거를 아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생각을. 네. 그럼 한 번만 일주일 동안 다음번 상담할 때까지 다음 생각을 잡지 않아서 이따가 다시 이따가 전에 예. 그러면 네, 좀 이따 상담할 네, 거예요. 네. 차장용 청소기 이제 해야 될 것 좀 찾아봤는데요. 한 3개 정도 중에서 한 개를 조금 유력하게 자세하게 한번 다시 바라보고 주신 파일에 적용 한번 시켜가지고 다시 마진율이라든지 판매량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고요. 어저께 교수님이 하나 추천해주신 그 핸드폰 카드죠. 넥세이프 카드 지금. 그것도 어저께 봤을 때 그 경쟁 업체랑 똑같은 디자인이 아니어가지고 똑같은 디자인을 했을 경우에 다시 금액이 조금 올랐는데 그것도 근데 쿠팡에서 똑같은 게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 저렴하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한 번 더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해보고 엑셀 한번 다시 돌려보고 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허 한번 꼭 확인할 거예요. 네. 이제 어제 그 등기소에서 보정 명령 내려와서 수정해가지고 내일 오전에 다시 등기하는 게 지금 충격을 기울였습니다. 대표님. 저번 주에 쿠팡 그 광고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 썸네일이 지금 그 정확한 기능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 썸네일을 다시 AI로 해가지고 바탕부터 시작해서 전부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광고를 올렸어요. 근데 그 전에는 지금 광고 대비 하나도 안 나갔었는데 썸네일 바꾸고 나서 지금 2개 플러스해서 2개 나갔더라고요. 대표님 로가스가 얼마나 나와요? 지금 한 600 정도 나와요. 600? 원래 목표는 350에서 올렸었는데 그게 전혀 안 팔리다가 썸네일 바꾸고 나서 바로 640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가격 양은 많으니까. 네, 배경은 그거 몰랐습니다. 배경이 그리고 제품은 네, 이거 이렇게, 네, 찾아서 다 하시고 대표님. 저요? 네. 저 지난주에 못 왔구나.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요. 쳤어요. 컴퓨터를 보면 이 팔이 너무 저려가지고 심각했어요. 이대로 끝났네. 그러니까 병원도 막 여러 군데 많이 다녔어요. 그들도 안 보더라고요. 제 증상이 약해서 심각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있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문제가 뭐냐면 잘 된 거지? 별거 아니었네. 제가 이제 그때 한창 부산에서 여기 왔다 갔다 했거든 차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온라인 쇼핑 한다 그랬더니 제일 안 좋은 거 2가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컴퓨터 보는 거하고 운전하고. 그래서 안 했어요. 컴퓨터 못 보겠는 거예요. 보면은 바로 저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한 2주 쉬었어요. 좀 쉬고 쉬니까 마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뒤로 좀 쉬었고 그걸 쉬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들이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아니 뭐 하고 있나? 좀 빨리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고 있고 지금 저는 일단 무조건 샘플을 사거든요. 무조건 사요. 저는 1688 이거 좀 우리 와이프가 막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려고 그래. 잠깐 1688 사고 야 2주만 기다려. 그래도 지금 꼭 1688 찾는 연습하고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걸 여러 개 사요. 비교해보고 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그래서 제가 그 칩 이제 홀더 명품 중에 칩을 이렇게 끼우는 게 이 트랩이 있거든요. 플라스틱 아크릴로 된 거. 그거를 이제 한장 했었는데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도 하루에 2개씩 계속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한 업체에 보더니 또 더 싼 데가 있더라고요. 난 제일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 싼 데가 있더라고요. 한 0.2원이 더 싸요. 그 들어올 때 제가 1000개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2000개 늘리니까 0.2원이 더 싼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로 바꾸고 이번에 또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깨져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포장지 이제 그 에어캡을 씌워야겠다. 걔네가 주는 에어캡 너무 약해서. 맞아요. 그래서 에어캡을 그 왜 이렇게 방수 처리된 거 하얀색 이렇게 두꺼운 걸 해가지고 그걸 찾다 보니까 이것도 돈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쪽에 빠져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업체를 또 계속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투명 뽁뽁이 하고 에어캡 하고 포장지 있잖아요. 우리 그냥 택배 봉투는 우리 거는 HDMA 뭐 그거잖아요. 근데 LDP인가? 그게 중국이 싸요. 늘어나는 거 쫙 쿠팡에서 오는 거 포장 있잖아요. 그게 싸더라고. 그거랑 우리 한국 거랑 거의 비슷하거나 중국이 조금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바꿨어요. 바꾸고 그거를 중국 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한국에서. 그거를 내가 나가는 사이즈를 지금 한 1000개, 2000개씩 지금 구매를 했어요. 그걸 팔아보려고. 그게 이제 이번 주에 가요. 목요일 날 하고 다음 주에 가서 그 멀리서 안 찾으려고 그냥 쓰고 있는 거를 팔아보려고 저 리스트 한번 해놓으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좀 찾아보고 이거 컴퓨터 붙잡고 있으면 그냥 시간 그냥 훅 가요. 그럼 또 시간 오늘 하루도 다 갔어. 뭐였지? 한국 오는 거. 그 리스트업을 해놓은 거 쫙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계속 중국 사다 보면은 품질이 어떤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또 받아봐야죠. 이거 받아봐야 되는데 계속 물건은 쌓여가는데 이거 버려야 되니 또 어떻게 버리나. 좀 요즘 좀 그런 좀 마음 심적인 그런 거 당근에 좀. 나누네요. 네? 그래서 그 생각도 당근 남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 3PL 업체 맡기고 있는데 아시는 분 이제 창고 이제 내가 계약한 게 모자라고 창고비 계속 올라가는 거야. 내가 또 그림 그때 받았잖아요. 퀄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한 발이 뜨거든요. 팔지도 못하고 박스도 없어서 박스 계속 구하는데 또 박스 구하다 보면 또 다른 분들 내가 이거 괜찮네. 이거 당근에 올려놔. 그림을. 네. 어차피 지역에서 많다니까. 그거 괜찮네. 네. 그러면 부산에 생각을 올리든가 못했지. 부산에 올리든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그럼 약국 잡아서 주면 되니까 나중에 주말에 약국 잡아서 부산에 또 팔고 왜냐면 두 개까지 되잖아요. 그러네. 네, 그렇게. 그래서 지금 그런 방법. 그렇게 하면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그리고 새로 좋게 갖고 들어오는 예, 그거는 했는데 또 제가 그때 찾았을 때 없었거든요. 네. 또 계속 앉아 찾아보다 보니 꼭 이렇게 한 저녁 제가 이제 7시, 8시 애들 밥 먹이고 이제 찾기 시작해요. 그럼 꼭 11시까지는 없다가 잘라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1시, 2시 돼요. 자야 되는데 갑자기 그 실제 유학의 퀄리티 좋은 그림이 뭐 알고리즘이 찾았나 봐. 거기서 이제 아침까지 가는 거야. 그 4시, 5시 했던. 그래서 피곤하고 아침에 또 12시 일어나고 막 이름이 깨져서